청취자님, 방금 막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한 30분 정도 뛰고 땀 흘리면서 내려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땀을 채 닦기도 전에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가 징 하고 울립니다. 화면을 딱 보니까 이런 알림이 떠 있는 거예요. 세포시계 0.01년 단축 성공, 다음 달 연금 수령액 및 건강 배당금이 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솔깃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무슨 먼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게 2026년 오늘 우리가 이미 발을 들이고 있는 롱제비티 금융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는 거, 그 너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은퇴 자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였잖아요. 네, 가장 큰 공포였죠, 사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내 통장에 실시간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시대입니다. 청취자님, 당신의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세상,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명이 길어지는 현상을 리스크에서 자본으로 완전히 뒤집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할 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체해볼 자료가 바로 스마트 인사이트 랩에서 발행한 리포트 넘버 514, 바이오마커 연동형 수명보험과 롱제비티 금융 전략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약간 묵직하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보험료 몇 푼 할인받자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생물학하고 금운공학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입니다. 아, 청사진이요. 네, 그리고 이 리포트가 참 재밌는 게 이 복잡한 개념을 청취자님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특별한 구성을 취했어요. 1년 12달의 흐름, 그리고 4계절을 상징하는 동물 도슨트가 안내하는 슬라이드 덱,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빌려왔거든요. 지금부터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롱제비티 자산관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 봄을 알리는 부엉이의 통찰부터 한번 열어보죠. 여기 보니까 보험이라는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약간 강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보험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거대 금융기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잠을 한 8시간 푹 잤다. 혹은 오늘 혈당 수치가 아주 안정적이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 왜 순순히 제 돈을 깎아주거나 심지어 배당금까지 쥐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을 텐데 숨겨진 꼼수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실 그 의심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보험사가 갑자기 무슨 자선단체로 돌변한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 이면의 재무적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의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적으로 그냥 확률 게임이었잖아요. 아, 확률 게임. 그렇죠. 통계 내서 하는 거. 맞아요. 수백만 명의 가입자 중에서 대체 몇 명이 언제 암에 걸리고 언제 사망할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베팅을 하는 약간 소극적인 방어기지였단 말이죠. 네, 내가 아파야 돈을 받는 구조였죠. 2026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생물학적 노화 속도보다 의학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임계점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이 아예 데이터의 실시간 관리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데이터 관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예를 들어 가입자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진짜 쓰러졌다고 쳐보죠. 그럼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죽지는 않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첨단 치료비랑 보상금이 수억 원 단위로 치솟아 버린 겁니다. 아, 살려놓는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가입자한테 매달 몇만 원씩 건강배당금을 쥐어주면서 이 질병을 사전에 꽉 차단해버리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턱없이 저렴한 거죠.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파야 보험사가 돈을 주고 저도 돈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제가 안 아파야 보험사가 수억 원을 아끼니까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도 배당금을 나눠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수억 원 물어주느니 지금 푼 돈 쥐어주면서 가입자 건강을 빡빡하게 관리시키는 게 그들 입장에선 없인 남는 장사인 거죠. 사후 대처 모델이 완전히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바로 다이내믹 언더라이팅입니다.
다이내믹 언더라이팅이요. 뭔가 되게 역동적이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보험 가입할 때 종이 서류에 병력 체크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결과지 내고 그랬잖아요.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유, 그런 정적인 심사 방식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유물이죠. 지금의 언더라이팅, 즉 위험도 심사는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이요? 계속 지켜본다고요? 지금 손가락에 끼고 계신 스마트링, 손목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측정하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데이터까지 다 연동이 돼요. 이게 API를 통해서 보험사 메인프레임하고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제 몸에서 일어나는 생체 이벤트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로 번역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0.1초 만에 데이터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스템인 거죠. 제 몸 상태가 주식시장 전광판처럼 계속 중계되고 있다는 뜻인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오늘 감기 안 걸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내 몸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젊고 튼튼한지를 증명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 여름 슬라이드인 사슴의 시선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리포트 보니까 6월 슬라이드가 이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을 진짜 깊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 6월 슬라이드 묘사가 시각적으로 참 인상적이죠. 화면 중앙에 빛나는 DNA 이중나선 구조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서서히 황금색 동전으로 변해가는 그래픽을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 이미지 기억납니다. 물리적인 나이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분리하고 그걸 자본화하는 게 이 6월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리포트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딱 이 부분이에요. 생물학적 나이를 계량화한다? 이 말이 솔직히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에피제네틱스 클락, 그러니까 후속 유전학 세포시계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체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내 세포에 무슨 진짜 째깍거리는 시계바늘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아주 쉽게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님, DNA 메틸화라는 현상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DNA 메틸화요? 네, 청취자님의 유전자를 아주 정밀한 톱니바퀴들로 꽉 채워진 기계 부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못 자고 몸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이 유전자 부품 위에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의 녹이 쓸게 됩니다. 아, 기계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네, 그 녹이 바로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녹이 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좋은 유전자는 작동을 멈춰버리고 반대로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 시계라는 건 결국 내 유전자 부품에 녹이 얼마나 잔뜩 쓸어 있는지 그 개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세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녹이 쓰는 속도가 내 주민등록증에 찍힌 생년월일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당연하죠. 물리적 나이가 50세라도 관리를 잘해서 유전자가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세인데도 스트레스와 야식에 찌들어서 완전 녹투성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최근에 막 엄청 유행하는 미주신경 자극 치료나 초정밀 식단 관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몸의 만성염증을 쫙 낮춰서 이 유전자에 낀 녹을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 물리적 나이가 50세인데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녹을 막 닦아내서 제 생물학적 나이를 40세로 확 돌려놓으면 시스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보험사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청취자님을 40세의 위험도를 가진 아주 안전한 고객으로 재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나이 50세와 생물학적 나이 40세 사이에 그 10년치 리스크 차익 있잖아요. 그걸 젊은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청취자님 계좌에 현금으로 환급을 딱 쏴주는 거죠. 와, 여기서 제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지네요. 그러니까 내 세포의 젊음이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떡하니 인정해주는 일종의 신용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용등급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매달 결제하는 정밀 영양제 구독료라던가 헬스장 피트니스 멤버십, 심지어 내 유전자 맞춤형 식단 사 먹는 데 쓰는 돈,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소비나 비용 지출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출이 절대 아니죠. 내 신체라는 핵심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 즉 캐백스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슴 도센트가 예방이 곧 자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방이 곧 자본이다. 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취자님이 체중 감량을 하려고 위고비 같은 엄청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이게 그냥 개인의 미용이나 뭐 건강을 위한 단순 소비였잖아요. 생돈 나가는 거였죠. 그렇죠. 비싸서 망설여지는 그런 소비였죠. 하지만 2026년형 수명 보험 시스템 안에서는 이 처방에 대해 보험사가 막대한 건강 투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잠깐만요. 보험사가 제 다이어트 약값을 대신 대준다고요? 왜요? 당연히 대주죠. 청취자님이 지금 약값 100만 원 들여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해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래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2억 원짜리 심장 우회 수술비를 아끼는 셈이 되니까요. 아, 100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막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험사의 전체 자산 가치가 청취자님의 선제적인 건강관리 덕분에 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이라는 기여도를 통해서 보험사 이익의 일부를 당당하게 나눠 갖는 일종의 공동 소유주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철저한 비즈니스 로직이네요. 내가 건강해질수록 나도 돈이 복리로 불어난다니 진짜 운동할 동기부여 하나는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내 몸의 녹을 닦아내고 젊음을 유지하는 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건 이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우리는 이 거대한 롱제비티 시스템 안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최대의 수익을 쫙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가을 슬라이드, 여우의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리포트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해킹하는 10월의 알고리즘을 해부해 먹더라고요. 이거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여우 도슨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운동만 하는 그런 순진한 가입자에서 제발 벗어나라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가라. 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금융공학, 즉 롱제비티 알파를 창출해야 한다는 거죠. 리포트의 10월 슬라이드를 보면 이걸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황금빛 톱니바퀴의 한가운데에 혈액 한 방울이 똑 떨어지니까 갑자기 거대한 슬롯 머신이 막 돌아가더니 잭팟이 팡 하고 터지는 그래픽이죠. 슬롯 머신의 잭팟이라 도슨트 해설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바이오 마커의 가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할인율과 증액률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지표를 찾아내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레버리지하라. 와, 이거 멘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사실 이 전체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수십, 수백 가지 생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험사의 환급률 가중치가 가장 높게 설정된 지표를 딱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읽고 나서 제 일상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서 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거든요. 청취자님도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가입한 수명보험 상품에 만약 당화혈색소 0.1% 감소 시 다음 달 환급금 3만 원 증액 이런 옵션 조항에 있다고 한번 쳐보죠. 아주 현실적인 세팅이네요. 네, 근데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을 딱 갔는데 제 눈앞에 5천 원짜리 아주 달콤한 도넛이 하나 있고 옆에는 1만 5천 원짜리 건강한 연어 샐러드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 같으면 샐러드 억지로 고르면서 밥값으로 10,000원이나 더 썼네 이러면서 되게 손해본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 당장 더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실시간 API가 연동된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도넛 대신 연어 샐러드가 딱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쫙 방어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보험사로 띠링 전송이 되어서 다음 달 제 환급금이 3만 원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조건부 증액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밥값으로 10,000원을 더 썼지만 결과적으로 3만 원을 벌었으니 점심 메뉴 하나 바꾼 걸로 무려 2만 원의 순수익, 이른바 차익거리를 달성한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이고 방금 내가 먹은 샐러드는 일종의 영업비용, 당화혈색소 수치는 이번 분기 재무제표 실적인 셈이네요. 와, 일상의 모든 자잘한 선택이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진짜 완벽하게 묘사하신 시나리오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여우 도슨트가 말하는 전략의 본질입니다. 바로 당신 신체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ROI를 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력 대비 수익, 즉 ROI가 가장 높게 나오는 바이오마커를 공략해서 거기에 나의 식단, 수면, 운동을 몰빵하는 겁니다. 흥분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네요. 아니 하루 3끼 먹는 거, 밤에 자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다 금융 수익률로 환산하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엄청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수명 보너스를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배당금 없어도 건강하게 적당히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 거기서 생각이 멈추신다면 이 리포트를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아, 절반이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수명 보너스에 집착해야 하느냐?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서늘합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120세, 길게는 150세까지 쫙 늘어나면서 기존의 모든 은퇴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든 연금만으로는 절대 150세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금이 고갈되니까요. 아,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기존처럼 65세가 아니라 80세, 90세로 최대한 뒤로 늦추고 복리로 돈이 더 불어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금 수령을 90세로 확 밀어버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90세가 될 때까지 당장 먹고 살 돈이 뚝 끊겨버리잖아요. 아, 그 사이 공백기가 생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현금 흐름의 공백기를 소드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 이 죽음의 계곡을 대체 무슨 돈으로 건널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 공백기를 바로 앞서 제가 연어 샐러드 먹고 수면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받아낸 그 당화혈색소 감소 건강 배당금, 그걸로 메우는 거군요. 빙고. 대학. 바로 그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걷고 생체 시계를 늦추는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영구적인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로 작동을 해서 그 무시무시한 소득 공백기를 채우는 생존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생존 그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궁극의 인센티브 구조네요. 대박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금융의 법칙상 수익률이 막 50%, 100%씩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언제나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있기 마련이잖아요. 제 생체 데이터가 24시간 내내 현금으로 환산되고 있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제 몸은 그냥 데이터 브로커들이 노리는 걸어다니는 금관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리스크를 다루는 파트가 마지막 겨울 슬라이드, 너구리의 실형 파트입니다. 제가 이 파트 보면서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요. 제 혈압, 심박 변이도, 수면 패턴, 심지어 아까 말한 그 유전자의 녹이 얼마나 슬었는지 보여주는 DNA 메틸라 수준까지 진짜 제 몸의 가장 내밀하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보험사 서버로 고스란히 다 넘어가잖아요. 내 데이터가 가긴 가야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가 이걸 뒤로 싹 빼걸려서 거대 제약사에 비싸게 팔아 넘긴다거나 아니면 제 고용주가 회사에서 이 데이터를 몰래 사들여가지고 아, 이 직원은 보니까 유전적 노화가 너무 빨라서 조만간 병가 내고 들어놓을 확률이 높다. 이번 승진에서 누락시켜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 생체 데이터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롱제비티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내 몸이 돈을 벌어주는 만큼 내가 내 데이터 주권을 잃는 그 순간 나는 그냥 투명한 디지털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너구리 도선트가 이 달콤한 수익 인연에 숨겨진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리포츠는 시장에서 승계하기 위한 3가지 선별 기준을 딱 제시해요. 첫째, 보상 알고리즘이 얼마나 투명한가. 둘째, API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잘 연동되는가. 셋째, 이 초장기 수명에 대비해서 계약 변경 권한이 유연한가. 네, 기준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3가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핵심 보안 프로토콜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솔직히 제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서 돈을 받으려면 어쨌든 제 생체 데이터를 보험사 쪽에 넘겨주긴 해야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츠가 사실 저희가 지난번 심층 탐구에서도 잠깐 다뤘던 건데 샵 134 프라이베이트 서버 전략을 절대적인 방어막으로 필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프라이빗 서버?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체 데이터 원본, 그러니까 내 몸의 로 데이터는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사 서버로 직접 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데이터 원본을 안 주는데 보험사가 제가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떻게 믿고 제 통장에 배당금을 꽂아줍니까? 그 데이터 원본은 청취자님 집이나 개인 클라우드에 꽁꽁 숨겨둔 로컬 프라이빗 LLM 서버 안에 아주 안전하게 가둬둡니다. 외부 인터넷이랑 단절된 이 개인 서버 안에서 오직 나만의 인공지능이 청취자님의 수면, 혈당, 유전자 데이터를 싹 분석을 해요. 내 서버 안에서만 분석을 끝낸다. 네. 그리고 보험사에는 영지식 증명 같은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딱 가공된 결과값, 즉 인덱스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태워서
틱 보내는 겁니다. 결과값만 보낸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가입자의 10월 대사질환 위험도는 A등급이며 당화혈색소는 목표치를 완벽히 달성했음. 딱 이 수학적 증명서 한 장만 암호화해서 보내는 겁니다. 로우 데이터는 한 톨도 안 보내고요. 아하, 어떤 구조인지 단번에 이해가 빡 되네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로 치면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게 이번 수학시험 95점이라는 최종 성적표만 딱 보내는 거군요. 대신에 내가 3번 문제는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풀었고 15번 문제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틀렸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그 원본 시험지는 절대로 학교 측에 넘겨주지 않는 거고요. 이야,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정확히 그 이치예요. 보험사는 청취자님의 내밀한 유전적 약점이나 생활 습관의 결함, 아까 15번 문제 틀린 이유 같은 건 절대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적표만 보니까요. 그렇죠. 오직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 수학적 증명 하나만 믿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내 생물학적 비밀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한 거에 대한 금융적 보상은 온전히 다 챙겨받는 거죠. 이렇게 철저한 데이터 주권 방어와 리스크 통제까지 완료해야만 비로소 이 거대한 롱제비티 금융의 1년 농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와, 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작해서 겨울의 리스크 관리로 딱 끝나는 진짜 숨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한 사이클이네요. 자, 어느덧 이 방대한 슬라이드 덱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을 덮을 시간입니다. 오늘 참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 심층 탐구의 결론을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의료라는 건 더 이상 내가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이라는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모니터링되는 내 몸의 상태 그 자체인 거고요. 상태 그 자체다. 네. 그리고 보험은 불행한 사고나 죽음에 대비해서 그냥 마지못해 붙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산 증식의 도구로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미래의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의 두 계급으로 나뉠 겁니다. 이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바이오마커를 마치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정교하게 통제해서 자본을 막 증식시키는 신계급.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여전히 자기 건강을 그냥 운에 맡겨둔 채로 노화와 질병이라는 잔혹한 인플레이션에 평생 모은 자산에 속절없이 탕진해버리는 계급이죠. 참 뼈 때리는 결론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보니 낯설고도 매혹적인 세계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신체적 젊음이 곧 금융적 자유로 치환되는 시대. 이제 오래 사는 것은 더 이상 잔고가 바닥날까 봐 벌벌 떨어야 하는 리스크가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의 젊음이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강력한 복리 엔진이 되어서 150세의 나를 든든하게 부양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논리를 진짜 끝까지 한번 쫙 밀고 나가보면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좀 기이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나온 얘기 이상으로 더 기이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에피제네틱스 클락을 계속 닦아내서 되돌리고 만성염증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극단적으로 낮게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무결점의 생체 데이터로 보험사에서 매달 막대한 배당금을 타박타박 받으면서 120세, 150세, 어쩌면 180세까지 끄떡없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달 우리한테 꼬박꼬박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 거대한 보험사라는 기업의 수명보다 우리의 육체적 수명이 더 길어진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건강 관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서 나랑 계약을 맺은 그 어마어마한 다국적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때까지 내가 더 쌩쌩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2150년 청취자님이 200년 된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 선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청취자님의 생물학적 나이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40대, 50대의 그 건장한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다음 달 건강배당금은 어느 파산관제인이 챙겨주려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인간의 육체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나 기업의 영속성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기막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보험의 패러다임이 확률에서 데이터로 바뀐 걸 넘어서서 생명과 자본의 그 근본적인 위계 질서마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거군요. 청취자님, 당신의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그 경쾌한 스마트워치 알림음을 상상하면서 오늘 심층탐구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 알림음이 영원히 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기어코 우리를 부양하던 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수명마저 초월해버릴지 오늘 밤에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넘버 154 바이오마커 연동형 수명보험과 롱제비티 금융 전략 자료에 대한 해체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세포 시계가 늦춰지는 아주 즐겁고 젊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자료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